아까 두 번째 강의자였던 홍주는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로 인해 성장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맞죠? 이번 강의는 역시 나만의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성장했다는 강연자가 무대에 섭니다. 세 번째 강연, 우연히 곧 필연 2학년 1번의 김원우 연사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와 환호로 맞이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학년 김원우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강연을 한다는 게 참 웃기는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전달하거나 뭘 가르칠 급은 아니죠. 그냥 전 제 이야기 하러 나왔으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우연히 곧 필연 이라는 큰 주제로 강연을 할 거고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영상과 관련한 제3,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우연히 곧 필연,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오늘 행복해라. 이 세 가지 내용으로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올해 교내 UCC에 냈던 친구들과 재미 삼아서 만든 UCC가 있는데 잠시 보고 가시겠습니다. 이제와 떠났습니다. 진혁이 어머님이시죠? 진혁이 어머님이시죠?
잘 보셨습니까? 제가 이 영상을 왜 보여드렸을까요? 저는 영상이라는 매체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영상과 관련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꿈을 바로 말해드리겠습니다. 제 꿈은 영상 연출가입니다. 영상 연출가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네, 뭐 영화 감독인가, 뭐 광고 제작자인가, 방송국 PD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 직업들 모두 다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영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저는 커서 영상 분야 중에서 한 분야에만 갇혀 있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상 제작 회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방송국에 들어가면 방송 프로그램만 연출해야 하고, 또 광고 제작사에 들어가면 광고만 만들어야 하고, 또 영화 제작사에 들어가면 영화만 만들어야 하죠. 저는 이게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회사에서 뮤직비디오, 다큐, 영화, 광고 등 모든 분야의 영상을 아울러서 다뤄보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쯤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아까 보여준 그 유씨 그거 꼴랑 하나 그거 만들고 이 꿈을 가지고 있느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중2 때부터 이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럼 제가 이때까지 해온 활동들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영상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중2 가을 때였습니다. 같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던 친구 2명과 함께 정말 재미삼아서 5분짜리 단편 영화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이 영화 뭐예요? 정말 허접한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기대도 안 하고 한빛영화제라는 청소년 영화제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한테 은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 대회에서 거의 3번째로 높은 상이었습니다. 이게 저와 영상과의 첫 인연이었습니다. 영화의 영자도 모르는 정말 띨빵한 놈들이 그냥 무턱대고 영화를 만들어 봤는데 그 첫 영화로 상을 받았다. 그것도 은상이나 마냥 신나는 거예요. 어라 이거 봐라 좀 재밌네 이러면서 그 이후로 영상들을 계속 찍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영화 캠프 아니면 광고 캠프에서 광고 영상들과 단편 영화들도 찍어봤고요. 지난 겨울에는 영화 동아리를 하나 만들어서 짧은 단편 영화를 하나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내와 교외 UC에도 참가하면서 영상들을 찍어 왔습니다. 이렇게 영상들을 찍어오면서 저는 크게 2가지 변화를 겪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성격의 변화였습니다. 저는 원래 항상 주눅 들어 있고 또 제 할 말을 다 하지 못하는 소심하고 답답하고 소극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찍고 난 후부터 적극적인 아이로 변해갔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림들을 모두 다 영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제가 떠올리는 생각들을 모두 다 입 밖으로 꺼내서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조금 똥꼬집이 됐지만 당당히 제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고 또 자신감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변화는 학기 초에 담임 선생님이 나눠주시는 학생 조사서에 장래의 희망 칸 있죠. 네, 이 칸입니다. 이 칸에 적을 꿈이 생겼다는 겁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중2 때까지 이 칸에 늘 교사라고 써왔습니다. 그게 제 꿈이었을까요? 네, 절대 아닙니다. 엄마가 봐야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중2 때까지 교사라고 적다 보니까 이 직업이 내가 원하는 나의 장래희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상 찍고 나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중3 때부터는 이 칸에 제 진짜 꿈을 적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다음은 제가 영상 찍으면서 3년 동안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또 바쁘게 살면서 느꼈던 말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은 우연으로 시작되어 필연으로 남는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겪은 이야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꿈을 찾게 된 것도 정말 우연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때는 2011년 중2 2학기 중간고사 9일 전 토요일 오후에
시민도서관 옥상 휴게실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때 시험 공부를 하러 도서관에 갔어요.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그때 당시에 같은 중학교를 다녔던 재우라는 친구를 도서관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재우를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이 친구입니다. 둘이 동일 인물이고요. 재우는 저와 같은 중학교를 나왔고 그날 도서관에 가서 이 재우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공부를 쉴 동안에 수다를 떨러 옥상 휴게실에 갔어요. 그리고 수다를 떨던 중에 재우가 정말 우연찮게 저에게 이 말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이내랑 같이 영화 만들어 볼래? 그래서 만든 영화가 아까 말한 저희 그 첫 영화였습니다. 재우가 정말 우연찮게 던진 이 말 한마디 덕분에 저는 제 꿈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시간을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날 만약에 제가 도서관에 가지 않았더라면 이 말을 들을 수 없었을 겁니다. 또 만약에 제가 그날 도서관에 갔었을지라도 재우와 원래 아는 사이가 아니었더라면 그 말을 들을 수 없었겠죠. 긴장하지 마. 그 말을 들을 수 없었겠죠. 그리고 좋아요. 네, 재호와 원래 아는 사이가 아니었더라면 제가 그 말을 들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제가 재호와 처음 알게 된 것도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저는 재호와 3년 동안 단 한 번도 같은 반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바로 중1 때 우연히 방과후 수업을 같이 듣게 되면서 그 수업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방과후 수업의 첫 수업, 바로 전날 밤까지만 해도 제가 그 수업에서 제가 생판 모르는 재호라는 친구를 처음 마주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가 재호와 같은 중학교에 다니게 된 것도 우연이었습니다. 초6 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 중학교에 입학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제가 그 중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도 우연이었고 또 그 중학교에 진학하게 돼서 방과후 수업을 같이 듣게 된 것도 우연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그날에 도서관에 간 것도 우연이었고 도서관에 가서 재우를 마주치고 재우한테 같이 영화 만들어 보자는 그 말 한마디를 들은 것도 우연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연들은 저에게 모두 필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제게 일어났던 모든 우연의 일들이 지금 와서는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필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그런 우연의 일들이 분명히 찾아갈 거예요. 그런데 사소하다고 너무 좀 작은 우연이라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 사소한 것을 사소하다고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결국에는 그 우연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연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드릴 말은 이 말입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일은 오늘 해라. 네, 나는 공부만 해야 하는 고등학생 때 내가 오늘 느낄 행복은 없어.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또 오늘 느낄 행복은 오늘 느끼지 말고 내일로 미뤄서 느끼자.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하고 싶은 일이 한 가지씩은 꼭 있을 거예요.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일을 하면서 얻는 소소한 행복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때는 바야흐로 올해 초여름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며칠 전부터 야구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구 3명과 함께 과감히 보충과 야자를 째고 후문 땀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구장을 갔고 야구장을 갔고 그날 롯데가 8대6으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비록 다음 날에 담임쌤한테 걸려가지고 그 벌청소를 일주일 동안 하기는 했는데 이날 야구장 갔던 날이 제가 올해 들어서 제일 큰 행복을 느꼈던 날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자전거를 타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날씨에는 자전거를 타지 않으면 정말 미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화창한 날에 자전거 타는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가끔씩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후문담을 넘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에는 칼국수를 먹지 못하면 미치겠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고 계실 텐데 오늘 저녁 학교 급식이 정말 마음에 안 든다. 나가서 이런 걸 먹고 싶다. 아니면 오늘 갑자기 이 음식이 땡긴다. 이걸 먹고 싶다. 네, 저는 이렇게 칼국수가 땡기는 날에는 바로 이곳으로 달려갑니다. 산천 칼국수입니다. 이렇게 작은 일탈을 해서라도 오늘 하고 싶은 일은 오늘 모두 다 하세요. 그리고 오늘 느낄 행복은 오늘 모두 다 느끼세요. 행복은 오늘이 지나면 절대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원우가 꿈을 가지게 된 계기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나아가 앞으로의 진로 설계까지 마치 원우의 미래의 영상 연출가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주제로 만든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